미국의 주요 국제공항 4곳의 방송 시스템이 해킹돼 정치적 메시지가 송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이 큰 혼란에 빠졌고 일부 항공편이 지연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마틴턴의 한 대형 곡물 저장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전선과 전봇대가 무너졌고 마을 전체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신분증 소지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부당하게 수십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아온 공무원 13명이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멕시코 마약미매 조직들이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을 대상으로 현상금을 제공하고 감시조를 배치해 실시간으로 요원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번 달 말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간 한국 협상단은 분위기가 진지하고 건설적이라고 말했고 열흘 내로 결과를 예상한다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함께 도착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곧바로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하루 전 입국한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합류하며 총력 전임을 시사했습니다. 협상 분위기는 진지하고 건설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양국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열흘 내로 무언가를 예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은 신호로 읽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읽고 있고 그만큼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백악관 관리예산국을 찾아 실세인 러셀보트 국장을 만난 것에 대해선 조선협력 등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면담은 50분간 진행됐는데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이른바 마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최근 한화오션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 한미 조선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비판 반응을 냈습니다. 한편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등 대기업 회장들도 이번 주말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말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도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관세 협상 추가 협의가 본격화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좀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했습니다. 국제 행사 참석차 일본에 머물던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바로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구광모 회장, 또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축 한화 김동관 부회장도 합류합니다. 나란히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행사의 주최자와 장소.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기업인 70명을 초청해 한데 모은 건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지난 2016년 트럼프 첫 당선 당시 5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두텁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도 이끌고 있고 이 행사도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 대선 주요 국면마다 공식 입장을 밝히고 당선 축하 파티도 열었던 곳입니다. 특히 해외 각국 정상이나 기업인들과의 공식, 비공식 회동은 물론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당시 기업인들은 제조업, 특히 조선업 협력을 강조한 트럼프 맞춤형 전략을 측면 지원했습니다. 2달여 만에 트럼프의 리조트에 다시 모인 기업 총수들. 이들의 트럼프 2차 공약 방안으로는 스타게이트 참여 등 투자 계획 발표나 마스가 프로젝트 진전 등이 거론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북미 주요 공항 4곳의 방송 시스템이 해커들에게 장악돼 정치적 메시지가 송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커들은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 국제공항을 비롯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켈로나 국제공항과 빅토리아 국제공항 그리고 온타리오주의 윈저공항의 공항 방송 시스템에 침입했습니다. 해리스버그 국제공항에 따르면 해커들이 해리스버그 국제공항의 음향 시스템과 디지털 스크린에 침투해 10분 동안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와 하마스를 지지하는 구호를 송출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가 울려 퍼지면서 공항 이용객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일부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공항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It scares me a lot because I know how these systems work and the connections that are there, and it'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things are going to cause potentially life-impacting changes.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공항 인프라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정치적 메시지 공격이라고 분석하며 이 같은 침입이 반복될 경우 항공 운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마틴턴의 한 대형 곡물 저장탑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로쿠아 카운티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어제 마틴턴에서 대두를 보관하던 27m 높이의 콘크리트 곡물 저장 탱크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180만 파운드에 달하는 대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 전부터 해당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긴급 구조대가 현장을 점검하던 중 대피령이 내려진 지 불과 7분 만에 붕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붕괴 순간 전선과 전봇대가 무너지면서 170여 가구의 정전이 발생해 하루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체 전력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복구 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전력 공급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붕괴의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영주권자들에게도 항상 그린카드를 휴대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루벤 안토니오 크루즈 씨는 지난 9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에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민 국적법에 따르면 18살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미국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이 조항이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 함께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더 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뿐 아니라 시민권자, 유학생 등 모든 합법 체류자들에게도 여권이나 정부 발급 신분증, 이민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지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실업수당을 부정 수급해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43만 7천 달러의 실업수당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7개 부서 소속 공무원 13명을 중범죄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카운티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면서도 주급 $600 미만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공무원이 정부 지원금을 훔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팬데믹 당시 진짜 도움이 필요했던 주민들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들이 연방 이민단속국 요원들을 대상으로 현상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주 전 범죄 조직 라틴킹스의 조직원 1명이 LA와 시카고, 포틀랜드에서 이민 단속을 벌이는 요원을 대상으로 현상금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대형 마약 카르텔이 이민 세관 단속국과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들을 겨냥해 단계별 현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할 경우 $2,000, 납치나 공격에는 $10,000, 암살할 경우 최대 $50,000까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카르텔은 총기와 무전 장비를 갖춘 감시조를 배치해 요원들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명백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법 집행 자원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6년 만에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돼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롱아일랜드에서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미 전역에서 보고된 첫 번째 감염 사례입니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는 주로 이집트 순모기와 같은 모기에서 물리면서 감염되며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관절통 등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직접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중 위험은 낮다고 밝혔지만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는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또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시 긴팔,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집 주변의 고인물 제거와 방충망 점검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노숙자 캠프에서 다량의 투표용지가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국은 엘더 크릭과 메이유 도로 인근 노숙자 캠프를 청소하던 중 수백 개의 도난 우편물과 함께 약 100장의 투표용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Just hundreds of items of stolen mail, but more alarming were roughly 100 pieces of voting material. 이 투표용지는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안 승인 여부를 묻는 특별선거에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당국은 도난된 투표용지를 모두 무효 처리하고 해당 유권자들에게 새 투표용지를 재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일 우드랜드에서도 수십 장의 투표용지가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를 강타한 폭풍으로 해변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자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폭풍으로 하수가 유입되면서 박테리아와 화학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었다며 앞으로 72시간 동안 해수욕과 서핑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폭우 직후 하수구나 개울, 하천 인근 해역에서는 세균 수치가 평소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갈색으로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할 경우 부비동염이나 위장염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y roommate told us not to surf a day after the runoff. Yeah, he's like, you don't want to get sick. A lot of people get sick. 보건국은 이번 주의보가 오는 18일 오전 5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추가로 비가 내리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의 이후에 다시 푸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통화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다음 주 양국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첫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President feels like great progress was made on this call. They also agreed to have a high-level senior staff meeting convened as early as next week.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고위급 회의 이후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날 것이며 이 자리에서 불명예스러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전쟁 휴전 합의를 주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And it's turned out to be, who would think I did Middle East before I did this? We did a total of 8 now, 7 and now 8. And we're going to make this number 9. 하지만 러시아가 휴전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지난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던 만큼 두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얼마큼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러시아산 석유 구입 중단을 압박하고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할 뜻을 밝히며 러시아의 휴전 결정을 재촉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면 평화 협상을 해치고 미러 관계도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백악관에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해왔던 만큼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끔찍한 범죄 실상이 드러나자 이제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범죄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하는 이들에게 취재진이 연락을 해봤습니다. 경찰에 잡혀도 납치, 감금 당했다고 하면 되고 장소도 캄보디아가 아닌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진짜 절실한 분들만 모십니다. 고객 상담원으로 일할 여직원 급여가 7,0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입니다. TM, 텔레마케터 보스는 월 900만 원입니다. 5성급 호텔에 하루 3끼, 마사지를 하고 가면 된다는 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연락처는 모두 텔레그램 아이디뿐입니다. 한 군데 연락해봤습니다. 3분 만에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대포통장 모집업자였습니다. 이어진 통화에서는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OTP를 해외에 갖다 준 뒤 호텔에서 2주 동안 먹고 자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놓고 불법이라고 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정산을 해드릴 거예요. 하면 2,000원 맞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업자는 일주일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서울이요. 그러면은 오늘 한 4시나 5시 비행기. 경찰에 잡혀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금금 나온 분이 3명, 벌금 처분 받은 분이 4명. 지시한 대로 움직여 주셔야 저렇게 처벌이 나와요. 사장님은 해외를 놀러 갔다가 납치 감금 당한 거. 그러면서 캄보디아 행은 아니니 다들 걱정 말라고도 합니다. 캄보디아 난리 난 거 아시죠? 캄보디아를 보내질 않아요. 무조건 필리핀 마닐라. 호치민으로 가시는 거고요. 캄보디아는 지금 저희가 찾아나가요. 재작년 개설된 이 해외 구인 중개 사이트에는 최근 1년 동안 18,0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포털 사이트 계정 불법 거래와 관련된 글 100여 건만 단속했을 뿐 구인 광고 제재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불법성이 뚜렷하지 않아 차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이트 운영진은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취업 관련 글 대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행 유인 광고에 긴급 삭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캄보디아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은 범죄 단지 중 한 곳을 방문해 내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에게는 한인 구금자 송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구조되거나 구금된 한국인 59명이 오늘 추방될 거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근교 범죄단지 웬치입니다. 어제 오후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이 이곳을 찾아 내부 현황을 둘러봤습니다. 현지 경찰의 소탕 작전이 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터라 범죄 관련 증거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동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은 60여 명. 대응팀은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 송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훈 총리는 한국인 사망의 유감이라며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오늘 중으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추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가경찰은 성명을 통해 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현지에는 우리 경찰 배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지역에 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인 코리아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선 범죄 연루 가능성이 우려되는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객을 상대로 불심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연고도 없고 위험한 캄보디아에 왜 가는 건지 캄보디아에 건너갔던 이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범죄라는 걸 알면서 가담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김모 씨가 캄보디아로 간 건 코로나19 이후 사업 실패로 떠하는 빚 때문이라고 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고 가서 제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이체만 시켜주면 된다고 해서 현지 경찰 구조로 작년 12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에게 캄보디아는 지옥이었습니다. 어디 묻히고 싶냐. 그다음에 팔다리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 캄보디아로 가는 청년들의 궁핍한 실상은 판결문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19살 청년은 취직시켜주겠다, 핸드폰 미납요금과 대출 빚 모두 처리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캄보디아로 가려다 마음을 바꿨지만 감금돼 구타당하다 출국 직전 가까스로 탈출한 20대 청년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납치한 일당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을 노려 캄보디아에 팔아 넘기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충분하게 한국에서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신 청년들이 많다라고. 고수에게 넘어간 청년들의 범행은 대범해졌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아픈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로맨스 스캠, 주식 리딩 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차례 귀국 뒤 또다시 제발로 캄보디아를 찾아가 주식 리딩 사기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행세를 한 20대 여성도 있습니다. 주변 지인도 끌어들였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대포 통장을 운반한 청년도 있습니다. 피해 자금 같은 거를 이제 그 통장으로 받아서 그 돈 세탁을 하는 거죠. 남들의 피해 자금을. 하지만 결국 이들은 대부분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팍팍한 청년들의 사정이 범죄 가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캄보디아판 오징어 게임이다. 캄보디아 현지를 취재하고 있는 MBC 기자가 이번 사태를 두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큰 상금을 보고 몰려든 이들이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는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 범죄단지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조건희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북쪽,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입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CCTV도 보입니다. 얘기해주세요. CCTV 있다고. CCTV요? 중국계 범죄 조직은 이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지나고 갑자기 미신하신 분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탐색장을 한번 해서 더 은밀한 곳으로 숨는 건 범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국민 1000명 정도가 아직까지 범죄단지 안에 갇혀 있다고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제가 나흘 동안 확인한 현장은요, 한국에서 듣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참혹했습니다. 쇠창살, 철조망, 깨진 유리조각, 경비원. 남쪽 해양도시 시아누쿠빌의 풍경은 살벌하고 거칠었습니다. 여기는 순환막. 순환막? 아직까지 순환막이에요? 안에서 구타와 고문이 이어졌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서에서 만난 감금 피해자는 단기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한 자신이 순진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수 일자리 월 1000만 원 이상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범죄인 줄 뻔히 알면서 캄보디아로 오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캄보디아 한인회는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포 통장을 전달하면 1000만 원을 준다는데 불법인 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대포 통장을 이용한 범죄에 돈을 뜯긴 피해자가 속출하고 목숨까지 끊습니다. 감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경고음은 1년 전부터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니랬습니다. 이제서야 합동 대응팀을 만든다. 캄보디아 측과 협의한다. 부산을 떱니다. 늑장 대처라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데 자꾸만 격차가 벌어지는 청년들의 딱한 현실에 국제 범죄 시장의 검은 욕구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판 오징어 게임, 이러다 다 죽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들어갔다 해도 국가가 생명은 지켜줘야 합니다. 죗값을 치르는 건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0월 1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